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자, 6월의 첫 거래일이자 첫 주의 시작,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일본이나 홍콩 비해서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뭐 주말 나스닥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 내내 또 마이너스 기록한 부분도 있고 어찌 본다면 시장이 조금 빠져야 되는 날이지만 아무래도 내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네. 보니까 글쎄요, 관련 기대감이 좀 작용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사실 금요일에도 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쉬는 날이 많아서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담 방법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는 샵 파라나로 문자로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시면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인기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 이제 대통령 네. 선거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모두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대선 이후에 증시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요즘 뭐 증권가에서는 대선 이후 뭐 3천 간다, 뭐 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한국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연초에 2025년도 증시 키워드가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희망이 현실화되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대신에 이제 희망이라는 키워드는 항상 주관적입니다. 객관적 지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주관적 판단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후반기 키워드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한 번 더 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가올 것이다. 다만 3,000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지 마시고 우선은 2,900포인트까지만 가면 그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은 2,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보시면 어떨까? 저는 6월 달 안에 2,9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느새 우리 코스피는 2,700선을 좀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일단 3,000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지금 뭐 멀리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아니시고 네. 잘하면 6월 달에 2,900도 볼 것 같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안인기 파트너께서도 같은 생각일지 아니면 뭐 제로 노출에 따른 조정으로 이제 또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최근에 4월 9일 2284.71을 찍고선 지금 한 달 반 만에 2700 초반까지 올라왔으니까 320포인트, 3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강한 또 상승이 연출됐다고 봐야죠. 430포인트.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300포인트 정도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3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하반기에는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지수와 관련된 큼지막한 종목들 3폭 개정과 뭐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에 따른 또 회복을 좀 보이고 있고 100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한 4조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외국인들 기관들 한 6조씩만 매수한다면 저는 충분히 3,000포인트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찬바람 불면은 3,000포인트 이상의 공행진을 보일 수 있는 저력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깝거든요. 네. 뭔가 좀 기대 요인 이런 게 가깝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선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신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제 재료 노출로 보는 건지 좀 밋밋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대선 이후에 조금 뭐 밋밋해질 수도 있겠지만 다만 최근 분위기는 어쨌든 좀 새로운 그림들이 하반기에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신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키워드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희망에서 도약으로 뭐 조정은 있겠지만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하반기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상담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매수가 45,000원이고요. 이번 주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아주 지금 매섭게 올라오고 네. 있는 종목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종목인데요. 자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상도 파트너님, 어디까지 볼까요? 네, 우선 현재 뭐 신고가에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가 하는 종목을 미리 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피부 톤이 다르면 이제 우리가 색조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들이 강점을 보이는 것은 이제 기초 화장품 쪽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성분이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에 대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과거 중국에 대한 단조로운 매출 패턴이었다면 요즘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또는 멕시코, 중남미까지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을 감안했을 때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현재 이제 K 컨텐츠에 따라서 같이 호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화장품 쪽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면 저는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뭐 조정은 일부 나올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네. 다만 현재 구간에서 한 55,000원 밴드 선까지는 저는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제반 힘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이번 주에 빠르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네. 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신고가 거의 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메이저가 갖고 있는 종목의 신고가 돌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겠고 주가 갈자리에서 못 가면 밀려 내려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장중에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종목 4종목을 제가 아침에 이제 메이저 매수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투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슈팅 좀 나왔던 모습이고요. 지금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매년 매 분기 우상향 전개되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과 피부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거침없이 슈팅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도 477억대 영업이익 달성이 되었고 2분기 때도 536억대. 그러니까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고 내년에 더 좋다고 본다면 저는 실리콘투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메이저들 같이 매수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5,000원대까지 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요. 네. 현재 이 추세로 본다면은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이 싸움으로 보여지고 지난번에 6월 19일 작년이었네요. 고점 찍고서 내려왔던 구간 이후에 또 한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에 매도 치고 저점 재매수 전략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55,000원 돌파 가능성 한 번 더 간다면 6만 원 초반권대까지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된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 한 1조 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좀 뜨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도는 뭐 매출 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도 3천억대 진입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총을 한 3, 4조 원 정도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상태라서 네. 오늘 딱 3조 1,700억이거든요. 네. 증권사 목표가에는 이제 부근에 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수급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이 54,200원이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짚어주신 가격이 55,000원이니까 조금 더 힘내주길 기다려 보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로 실리콘투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가 연결이 네.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저희가 하단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들어갔고요. 매수가는 63,000원입니다. 저희가 살짝 들었을 때는 이제 이미 물타기를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물타기를 하셔서 손해보시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달째 지금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이상로 네.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과거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대두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올해부터 하나세미텍이라는 업체하고 같은 계약을 지금 맺음으로써 이 한미 반도체와에 대한 거래가 조금은 약화되는 비중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에 대한 신규 계약을 들어가면서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부분을 좀 상쇄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현재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올랐다라는 네. 시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종목이 30 종목인데 그중에 29 종목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은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위주로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대안주로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엔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미 반도체 불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20만 원 찍었던 네, 그쵸. 종목인데요. 올해 들어서 6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8만 원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조금 이 8만 원대 부근에 와서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안희기 파트너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만 놓고 본다면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AI 반도체 쪽에 TC본드 쪽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탑픽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에서 조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노이즈가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기관들은 매수하면서 또 약간의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온 추세에서의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막힌 박스권이 연출되고 있어요. 63,000원 정도의 매수가 되었다면 지금 한 20% 정도 이상 또 수익이 좀 발생된 상태인데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에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되는 요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상단마디에서 이렇게 9만 원 초반의 매물벽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85,000원 초반권대도 매물벽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엔비디아, 애플, 또 마이크론, 레거시 반도체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방망이 짧게 쥐고 한 번 올라오겠죠? 85,000원 전후까지 길적반등 나올 적에 현금 좀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한미 반도체 뭐 올해 내년 내후년도까지 실적 좋은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 상태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 점 감안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어쨌든 수익권이시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임지현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증권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61,800원인데요. 비중이 일단 40%시고 10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10년간 보유를 하고 있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어쨌든 자 비중도 많으세요. 40%면. 네. 자 삼성증권 어떻게 할까요? 뭐 들고 가셔야죠. 뭐 지금은 네,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뭐 10년 보유하신 분한테 뭐 제가 특별히 뭐 조언을 드릴 부분은 없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 증시라고 본다면 지금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 보더라도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넥스트 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거래가 늘어났던 부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TO, 바로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도 결국 증권사에는 상당 호재로 나타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메이저 증권사 안에서도 이런 삼성증권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증권사로 보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증권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쵸. 이게 뭐 전반적으로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분위기다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관련된 수혜주로도 지금 좀 엉켜 있는 상태다 보니까
천천히 가파릅니다. 근데 이렇게 재료가 막 붙을 때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투자자들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활발한 증권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은 오히려 삼성증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증권주, 보험주,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지주사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 개선, 위탁 수수료에 대한 증가, 실적만 놓고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하반기 3,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삼성증권은 현재 구간에서도 한 2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년 지금 20% 이상 증가되는 구간인데 작년 올해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 예주될 수도 있겠지만 횡보 이후 또 한번 상승 전개되고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는 사실 최근에 저점에서 한 2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었다가 횡보하거나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10년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61,800원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마음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더 올라간다면 저는 66,000원대 이상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홀딩의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네, 어쨌든 한 번은 증권주, 은행주 또 한 번 슈팅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 뭐 주식 격언해 보면 또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뭔가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뭐 저평가된 게 제 가치가 왔거나 네. 아니면 또 미래 기대치를 좀 반영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단 이제 제가 올라갈 때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이제 어쨌든 불과 2달 전에 4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가까이 네, 올라온 상태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상승하면 할수록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작아진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두 분 다 홀딩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29,600원에 60% 가지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29,600원에 60%요. 네, 오, 비중이 꽤 있으신데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네, 한 번에 매수했어요. 오, 어쨌든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신데 특별히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이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안 그래도 오늘 팔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은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상승 뭐 얼마 정도까지 가는지 네네.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딱 또 내일 쉬는데 마침 네.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대선 네. 이후에 대응 전략이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요거 대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지금 여야가 없지만 뭐 어떤 분이 당선되든가 현재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 특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거처럼 이제 탈원전을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원전이라든지 또는 현재 상황 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월 29일 날 통과되었던 법안 중에 이제 에너지 3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3법 안에서도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의한 특별법.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사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 법안은 6개월 뒤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풍력에 대한 부분은 1년 뒤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런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관리에 대한 영역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기에 따른 수혜는 좀 더 이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큰 폭의 급등 양상은 나타났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오를 때마다 밑에 거래량도 상당 부분 붙어서 올라왔는데 이 거래량을 붙였던 세력이 누구냐면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가 드러나면서
같이 수급도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갈 여지는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자리보다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월봉상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조정에 대한 폭은 하단에 대한 한 35,000원 밴드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방을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한번 달성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네. 목표가는 5만 원, 그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35,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목표가는 5만 원을 네. 제시한다. 35,000원을 빨리 갈까요? 5만 원을 빨리 갈까요? 5만 원 가야죠. 5만 원 가야죠.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이 35,000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네. 혹시나 시장이 정말 무너진다면 네.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지, 저는 맘 놓고 5만 원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5만 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불과 2달 전에 2만 원 하던 게 지금 4만 원이니까 이 대형주가 그죠. 2달 만에 더블이 난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주 더블 나면 보통 쉬던데.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께서 보시기에는 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참 이런 자리가 우리 파트너분들도 이 상담해드리기가 애매한 게 모양이 예쁜 동안은 예쁘다고 얘기하다가 이게 네. 밑으로 꺼지잖아요. 그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하다 네. 보니까 아니 꺼질 것 같으면 미리 위험하다고 하든가,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해할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가 정답이에요. 최고점 5만 원에 팔고 싶지요. 더 가면 또 6만 원에도 팔고 싶은데 지난번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2만 원짜리가 4만 4천 원까지 시원하게 올라가는 흐름, 실적 좋았고 또 정책적 이벤트,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또 K 원전, 대한민국 원전과 협력하고 싶다라는 코멘트 나오면서 계속 또 우상향 전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K 방산, K 원전, K 화장품, K 의료 등등의 종목들이 계속 거침없는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21선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말씀대로 약간 조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박스권의 횡보 조정 연출된 이후에 수급이 좋거나 거래량 실리면 또 한 번 슈팅 나오면서 지난번 고점 때 4만 4천 원 돌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면 3만 6천 원대까지 여기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2만 9천 원대 매수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끌고 왔다면, 사실 우리 방송에서 제가 지난번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전략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라면은 4만 3천 원 넘어가면서 또 갖고 있는 물량이 또 절반 파시고, 또 4만 4천 원 돌파 나올 때 하면 절반 파시고요. 나머지 또 마지막 절반은 4만 8천 원 돌파하면 나올 때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추가 상승 시 분할로 매도 전략 취하신다면 비교적 고점에서 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큰 수익 잘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주식은 참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도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되나 하다가 이게 또 어떨 때는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또 열받고, 네, 또 내일 팔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빠지면 또 열받고. 자, 이런 경우 제일 좋은 게 나눠서 때리는 겁니다. 내가 보유 물량을 한 3등분 정도를 해가지고 3분의 1 팔고 올라가면 또 3분의 1 팔고 네. 하다 보면 조금씩 팔면은 팔고 난 다음에 올랐으면 뭐 아직 덜 팔았으니까 하고 기분 괜찮거든요. 만약 빠지면 3분의 1이라도 팔기 잘했네. 또 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분할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13년 만에 4만 원 선을 회복한 거라고 하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상승할 때 분할 매도해서 남은 물량 가지고는 5만 원까지도 도전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효성이요. 효성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86,000원. 82,000원이요. 아니요, 86,000원. 86,0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지주사들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 생각도 좀 있으세요? 추가 매수 할까요? 그걸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자, 효성 지금 제가 매입가를 제가 보니까 네. 2021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장창 물려버린 상태에서 네. 몇 년을 일단은 들고 계셨는데 최근 다행히도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분위기가 하면서 사람 좀 본전 회복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시청자님 잘 버티셨고 지금은 물타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 단가를 어떻게 해서 좀 낮춰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21년도에도 보면 이제 지주사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현재까지 빠져서 내려왔다가 최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제 화면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오르는 지주사들에 대한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대주주에 대한 물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50% 이상은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현준 외 13인이 5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두 번째는 바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현재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뉘앙스를 펼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PBR이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PR은 주가 순이익 비율인 거고 PBR이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우리가 0.3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증시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유보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유보율이 현재 2,386%라는 거는 이 기업이 현재까지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효성이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셨던 8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니까 대신에 그때 돼가지고 본전됐다 이러면 너무 허무하고 대신 지금이나 단가를 조금이나 낮추셔가지고 8만 원대까지 들고 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밸류 프로그램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이 효성 꼼짝도 안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지주사들 네. 뜨면서 같이 지금 등달아서 막 뜨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올라올 때 잘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자 안인기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을 보고 있고 마지막 3,000포인트 돌파 나올 적에는 결국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시원하게 불을 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 한화, 효성, 또 LG라든가 또 SK라든가 최근에 엔소프트까지 또 최근에 저쪽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카카오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선, 자회사 실적 개선, 그다음에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의 구간. 아까 우리 이상도 대표님께서 두루두루 재무제표 좀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본다면은 효성은 현재 구간 매수 가격이 좀 높긴 합니다만 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86,000원대까지.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우하향 전개되었고 저점에서 터닝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지난번 고점대가 98,000원대. 3년 전 가격, 4년 전 가격에다가 오랫동안 쭉쭉 내려온 다음에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기, 장기 목표 밴드는 86,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고요. 네. 한 번 더 올라간다면 75,0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75,000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해 보시고요. 중장기로 전략 취한다면 86,000원대까지 한 번 더 가르고 만일에 지주사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가지고 6만 원 초반권대 내려온다면 이때 매수 추가 매수 물타기 매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 시점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수하고 거래량 왕창 실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횡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전개된다면 1차 목표 밴드 64,000원 이상 그죠? 네,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7만 원, 8만 원대까지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보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PBR은 0.4배 이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뭐 지주사들은 할인 거래를 받기 때문에 뭐 0.4가 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뭐 효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생각하는 인식은 공통적이에요. 지금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가는 한 7만 5, 6천 원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이게 뭐 9만 원, 10만 원 갈 회사는 아니다라는 게 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뭐 지금 가격권에서는 추가 상승이 좀 기대를 가지시고 일단 7만 원 넘어간다는 걸 염두를 하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이걸 잘못해서 7만 원 넘어갈 때 막 추가 매수해버리면 아주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안인기 파트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눌린다면 뭐 그래서 물을 한번 타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안 눌리고 올라간다면 얼추 뭐 7만 원 넘어가는 자리부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꼭 내가 매입한 단가만 팔아야지 이러다가는 또 고가격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종목들입니다. 네, 계좌를 핫하게 만들어줄 종목, 안인기 파트너는 로보티즈 가져오셨고요. 이상로 파트너는 DSC 인베스트먼트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 대 DSC 인베스트먼트 전혀 다른 성격의 종목이거든요. 네. 자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부터 단기 뭐 이슈를 하나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뭐 단기니까요. 뭐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약집을 제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그 페이지가 뭐 양당 다 한 20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AI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 구조상 우리가 취업을 엄청나게 일으키기는 힘든 시점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 창업, 벤처 캐피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AI 펀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융성하고 투자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벤처 캐피탈 및 투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자리 테마로 조금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한데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결국에는 전고점 부분까지에 대한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붙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I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투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더 늘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정책 관련 주로 일단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는 참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최근에 까다롭죠?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더 막 날아가는 분위기인데 또 밸류를 보면 선뜻 손대기는 뭐하고 어쨌든 단기 유망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좀 모멘텀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 지지난달 4월 14일 날 그때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때 34,300원대였었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는 62,000원대까지 올라와서 무려 82%나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로보티즈 쪽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AI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핵심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 LG전자 쪽에서 7% 이상 비중 갖고 있기 때문에 LG향, 지능형, 자율주행, 또 로봇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자체 개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로봇주들은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좀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주보다는 고성장,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로보티즈만큼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의 구간에서부터 한 20% 넘게 또 한번 상승 전개되면서 지난번 고점 마디였던 7만 원 초반권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제가 제시해드린 이후 82%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20%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지난번에 7만 원 초반권대까지 한 번 더 상승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 시가총액이 오늘자 8,200억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적자였고 올해 겨우 흑자는 낼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1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8천억이면 20%더 남았어.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방향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는 로보티즈 그리고 전고점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두 가지 단기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중장기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중장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 이 가격 다시는 안 온다. 지금 사야 하는 종목입니다. 안인기 파트너는 알테오젠 가져오셨고요. 이상로 파트너는 CJ 가져오셨네요. 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앞서 지주사 얘기를 네.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맞아요. 아마 그래서 CJ를 준비한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CJ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의 지주사와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CJ 그 어떤 대형주건 간에 이 기업이 주로 추구하고 있는 전략 사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CJ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축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고 한 가지는 음식료에 대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계열사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음식료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컨텐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CJ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현재에 대한 가격대가 좀 저렴한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지주사들과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상승세를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시는 이 가격대는 안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덜 오른 지주사가 필요하다면 네. CJ에 관심을 갖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안인기 파트너께서는 알테오젠, 참 우리 코스닥의 황제주인데 네. 최근에 주가가 제법 빠져서 뭐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리아켄바이오 ADC 쪽에 항체 약물 접합 쪽에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 나왔었고요. 또 이 리아켄바이오, ABL바이오, 이중항체 테마 쪽도 종목들도 움직임 좋았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피아 주사 제형, SC 제형 쪽에서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지금 실적 대비 충분히 저평가의 영역으로 보여지고 머크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미국 또 글로벌 빅파마와 지금 조단위 계약을 또 추진하고 있고 맺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약간 쉬는 틈을 타서 계속 순환매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21선 돌아서는 모습에 특히 오늘 외국인들 매수 가담되고 최근에 기관들이 물량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알테오젠은 35만 원 초반권대인데요. 중기적 우상향 전개된다면 저는 45만 원대까지는 V자 반등보다는 N장 패턴의 우상향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40만 원대를 1차 목표 밴드로 한번 보시고요. 또 45만 원까지 한번 더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면 충분히 2차전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의 큼지막한 종목들이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라면 전 알테오젠도 이제 슬슬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 증가의 양봉에 메이저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돌아온 코스닥의 대장주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